그러니까 생각해보면은 게임에서 큰 직업군이 전투계, 그 다음 군인계, 그러니까 상인계, 그 다음에 모험가, 요렇게 세 개가 있는데, 근데 생각해보면 상인은 돈 많이 벌 수 있는 거고 전투는 그 나름대로 어떤 특성화되어 있는 거고 상인하고 사실 많이 연계되죠, 그죠? 근데 모험가는 연결되는 게 없어요. 모험가가 하는 거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그거밖에 없는 거야. 시간 낭비하는 거밖에 없는데 실질적으로는 뭐 게임 진행에 반드시 필요한 어떤 두통약 같은 그런 아이템들이나 아니면은 모험가가 뭐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면에서 되게 난 페널티를 많이 받는다고 생각해. 직업 간 밸런스가 안 맞는 거지. 모험가의 배가 그러면 다른 주 직업군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빠르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난 상인배들의 사람들이 그 급가속도하는 거 보고 개 깜짝 놀랐다니까? 배가 빠른 거조차, 그러니까 배가 빠르다는 거조차 그 모험가가 다른 직업군에 비해서 우위를 점하지 못할 거면 도대체 모험가를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냥 자기 만족? 딸딸이? 박근혜 뽑은 사람들의 그런 마음? 난 그게 되게 마음에 안 들어, 게임에서.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놓고는 두통약이든 아니면 이런 게임, 그러니까 게임에서 이제 편의를 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들은 또 되게 이제 모험가가 얻기 어렵게 만들어놨으니까 기가 차네요. 아니 그러니까 쓰레기들이 롱스쿠너를 상업용으로 만들려 그러면은 속도를 좀 더 느리게 하든지 적재가 많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야 되지. 이 게임은 상인이 정말 유리합니다. 어쨌건 돈이 있으면은 다 사서 하건 뭘 하든 떡을 치건 할 수 있기 때문에 상인이 진짜로 유리합니다. 그래서 내가 상인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상인들한테 그러니까 상인들이 육매포 와가지고 그 뭐예요, 초보한테 먹이고 그런 걸 진짜 싫어하는 거야. 그게 편법의 집합체니까. 그냥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왜 싫어하는지 이해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싫어하는 거라니까. 그거는 애초에 공정한 게임이 아닌 거야. 물론 이제 뭐 상인들이 그 뭐예요, 뭐 갖고 와가지고 뭐 팔고 그런다 해서 내가 뭐 모험하는데 문제가 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은 기분이 족같잖아. 각자가 유리한 점이 있고 불리한 점이 있어야 된다고. 잠깐만요.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나는 별로 이 게임의 밸런스에 대해서 별로 신용하지 않는데, 모험가가 사실 구할 수 있다는 어떤 아이템들도 결국엔 지속적으로 게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결국에는 다른 직업들한테 이제 그게 넘어가게 되는 거지. 뭔가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게 있을까? 육상전이면 사실 모험가보다는 군인인가? 아닌가? 모르겠다. 모르겠어요. 아이, 말아 생각하십시오. 이동형 스쿠너? 그게 왜? 내가 잘 몰라가지고. 아, 그래요. 무장 대형 스쿠너. 모험가가 타는 대형 스쿠너랑 동급이다. 급가속도 달리고. 빠르게 이동했겠네. 뭐 그까지로 싸울 순 없었겠지만은.
블렙 44는 사람들이 나는 되게 어렵게 생각하는데 나는 블렙이 되게 싫어. 그냥 진짜 체질이 안 맞아 군인이라는 게. 근데 그 사람들은 이제 블렙이 체질이 잘 맞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편하게 했겠네 그 사람들은. 아 그리고 내가 또 상인을 싫어하는 게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 뭐 그 캐릭감 밸런스 그런 거는 그렇다 치고 오클 사클 이런 애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이 저기 동아시안 아니면 동남아 가가지고 교육군 포와가지고 두캇을 쏟아냅니다. 계속 만들어내요. 그러면 아까 이제 범수씨가 얘기한 것처럼 뭐 어제 얘기한 것처럼 200원에 그러니까 200원에 1억 두캇 뭐 이런 비정상적인 시세가 만들어지는데, 그러니까 한국 돈 200원에 1억 두캇이라는 비정상적인 시세가 만들어지는데 진짜 그러니까 휴지값인 거지. 근데 그 인플레이션을 만든 게 상인들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결국에는 이제 돈을 계속 만들어내니까 돈값이 떨어지는 거거든. 뭐 근데 내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는 현물 대 그 현물하고 그 다음에 게임 내 시세를 어떤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고, 내가 좀 더 초점을 두고 싶은 거는 게임 내 아이템들의 가격 폭등에도 상인들의 그런 무책임한 그 행태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게임 내 아이템 시세가 비싸진다는 거는 사실은 초보하고 그 다음에 게임을 원래 하던 중수 사이의 어떤 그런 벽이 훨씬 더 커진다는 거하고 비슷해요. 예를 들면은 중수는 그러니까 100만 원 가진 사람은 1000만 원 벌기 더 쉬운 거고 1억 가진 사람은 10억 벌기 더 쉬운 거지만은 1원 가진 사람은 10원 벌기가 엄청 어려운 거야. 아니면 10만 원 가지고 100만 원 벌기는 엄청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 어떤 돈이 돈을 낳는다는 거에 굉장히 큰 이제 전형적인 예가 굉장히 이제 탁월한 전형적인 예가 이제 대항시대 온라인인데,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상인들 말고 다른 직업군들한테까지 그런 피해가 가는 거죠.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결국에는 아이템 가격 비싸서 못 사는 거고. 그래 뭐 초보들이 뭐 조리 올려가지고 그 행동 음식 팔아가지고 돈 번다 그러지만 사실은 그러면 그 조리를 올릴 만한 그러니까 그런 생산 스킬들 있잖아. 생산 스킬들을 올릴 만한 기본적인 그 재반 사정은 중수나 고수들이 그렇게 하는 거지 초보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처음 그냥 리스본이나 런던 같은 데 캐릭터 만들어가지고 그냥 멍청하게 있는데 무슨 조리를 올리고 뭐 공예를 올리고 뭘 올린단 말이야. 아무것도 없는데 발주소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발주소도 없고 스킬랭도 없고 보조 캐릭도 없고 그 뭐요 창고도 없고. 내가 처음에 이제 게임 사고 나서 조리 올릴 때는 그래도 뭐 창고 그런 건 없었지만 그건 있잖아. 적어도 이제 발주소하고 돈이 있었잖아. 그게 있었기 때문에 내가 조리를 올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야. 그렇게 아니면은 그 뺑뺑이 돌려야 돼 계속. 내가 아까 어디요 세비야하고 파로하고 사이에 세비야 세우타 사이에 왔다 갔다 했던 것처럼 뺑뺑이 돌리면서 그 교육품을 사고 그걸 가지고 만들고 팔고 그렇게 된다고요. 그러려면 그게 뭐냐면 시간 낭비라는 거지. 결국에는 중수하고 완전히 정말 초보 사이에는 그 넘을 수 없는 벽이 존재하는 건데, 초기 자금을 시작하느냐 갖고 시작하느냐 안 갖고 시작하느냐 그런 것들이, 게임을 하던 사람들은 계속 그 시스템이 고착화되는 거고, 게임을 안 하고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은 그 벽을 넘을 수 없으니까 게임을 시작하지 않거나 아니면은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금방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 컨텐츠도 굉장히 많이 무책임해요. 군인이 왜 무책임하냐고 내가 하는 거냐면은 군인이 무책임한 건 아니고, 군인들은 원래 돈을 벌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돈을 벌 수 없다는 게 뭐냐면은 싸우려 그러면 대포도 필요하고 배도 필요하고 그 다음 뭐도 필요하고 아이템도 필요하고 많이 필요하잖아. 근데 그거를 구하는 게 결국 다 뭐냐면 돈이에요. 군인만 해서는 그걸 구할 수가 없는 거야. 예를 들면은
런던 앞바다에서 바사 있잖아. 바사 수천 척을 잡아도 옛날에는 해역토벌 같은 게 없었기 때문에 군인 레벨만 오르지 군인 레벨만 오르지 돈이 나오는 건 아니었어요. 지금은 이제 해역토벌이 생겨가지고 예를 들면 그거를 이제 몇 얼마 이상 잡으면 뭐가 생깁니까? 그 뭐 해역토벌 때 퀘스트 때문에 돈도 많이 주고 그러잖아. 근데 옛날엔 그런 게 없었다고. 그냥 군인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뭐 대전 그런 게 아니면은 평소에는 그냥 굴레 돌린다고 그냥 인도 앞바다 아니면 아라비아만이나 아니면은 저기 어디요 동남아 같은 데 짱박혀 있으면서 포격하는 것밖에 없는 거야. 아니면 백병전 하거나. 근데 그거에 포격이나 아니면 백병전이라는 게 그냥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아이템이 있어야 되거든. 대포 같은 것도 필요하고 아니면 뭐도 필요하고 좋은 배도 필요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하려 그러면 애초에 그러니까 하려 그러면은 제반적인 어떤 비용도 필요하고 그걸 유지하는 비용도 필요하잖아요. 어떤 아이템을 쓰면은 내구도가 떨어지니까. 근데 그런 유지비를 군인들이 전혀 조달할 수가 없었어요. 뭐 고랭 수탈, 뭐 수탈 그러니까 수탈을 통해서 뭐 좋은 아이템들을 뽑아가지고 그걸 판다 막 그런 것도 있었죠. 근데 근본적으로 그건 돈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시간과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심하게 소비될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돈이 되는 스타일템들은 랭크가 받쳐져야 되는데 그 랭크를 올리기 위해서는 다시 또 돈이 필요한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아 해역톱을 요즘엔 안 나오지. 근데 옛날보다 나아졌다고. 흑해에서 200랭 흑해에서 최고 랭크까지 올려가지고 해역톱을 하면 1700만원 좀 나온대요. 그 정도면 나쁘지 않지. 이게 딱 나쁘지 않은 수준이지. 옛날엔 그런 것도 하나도 없었다니까. 해역 토벌이 없을 때는 군인들이 그런 식으로 돈을 벌 수가 없었어요. 군인 퀘스트, 해양적 퀘스트들은 돈 같은 거 많이 주나 그런 것도 아니거든. 돈 안 줘 걔들. 그냥 어디 가가지고 뭐 잡아라 그거밖에 없지. 그러니까 상인이 유리한 거예요. 상인으로 시작해서 모험가도 할 수 있고 군인도 할 수 있지만은 군인으로 시작해가지고 상인이나 모험가 할 수 있냐? 힘들어요. 그럼 반대로 또 모험가로 시작해서 군인이나 상인 할 수 있냐? 힘들죠. 상인은 할 수 있겠다. 왜냐면 배가 빠르니까. 근데 그런 이점이나 장단점을 다 씹어먹고 아무튼 상인들의 장점이 그만큼 크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결국 자기가 게임 안에서 그냥 돈 버는 거 하고 돈 벌고 뭐 하고 그런 것들을 그냥 자기 스스로의 만족이라 생각하고 시스템을 이제 개선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의 어떤 문제가 뭔지에 대해서 깨닫는 데는 관심이 없을 거예요. 그냥 그 사람들은 계속 그냥 그렇게 게임을 했고 그게 고착화되니까 만들어진 게 바로 지금의 대항시스템 온라인이라고. 아휴 씨발 모르겠습니다. 뭐 님들 맘대로 생각하십시오.